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엄마 뺨 때린 오빠놈이 이젠 글쓴이 집까지 신혼집으로 쓰겠다고 나가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세요. 이 밤중에 잠도 못 자고 열받아 글 쓰고 있습니다. 제목대로 제가 사는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 밤중에 본가 갔다가 어이가 없어 환장하겠네요. 저 26살이고 오빠가 35살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새언니도 32살이라 솔직히 제가 둘 결혼 준비에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부모님도 오빠 결혼은 알아서 준비하고 예단도 안 받을 테니 예물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축의금으로 100을 줬는데 화장품, 기념품도 없고 그냥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 주고 갖고 싶은 거 네가 사라고 하길래 그냥 돌려줬습니다. 화장품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거부했고요. 지들 건 주렁주렁 매달고 오고 패백비 200 줬다는데 이바지 음식은 안 왔네요. 예단 한 푼 못 받고 부모님은 한복도 한 벌 못 얻어 입고 오빠 새언니 시계는 해줬다네요. 구둘 신혼여행 간 사이에 엄마 아빠가 축의금 챙겨 식권 정산해주고 남은 돈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달라고 징징거려 확인해보니 오빠 손님 축의금 보니까 300 정도? 부모님 손님 축의금이 1000 정도 되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둘이 결혼 한 달 전까지 집 못 구하는 거 보고 부모님이 8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셨습니다. 공증까지 받았고 어엿한 차용증까지 쓰면서 무이자에 10년 동안 월 얼마씩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 전세를 얻었는데 사기인지 뭔지 그 집 건물 경매에 넘어간다고 난리 났더라고요. 전 올해 회사 2년차 되면서 무이자로 대출되는 게 있어 5월달에 투룸 반전세로 보증금 6천에 월세 20짜리를 구했습니다. 7월부터 룸메 들어오기로 하고 그분이 월세 내고 공과금 반반하는 걸로 합의 봤고요. 근데 자기 집 경매 넘어가고 전세금 떼일 정도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긴 한가 봅니다. 그것도 퇴근하고 피곤한 사람 보고 집에까지 오라고 불러서 하는 말이 지금 전셋집도 못 들어가고 가전은 무슨 짐센터에 맡겨놓고 겨우 몸만 부모님 집에 제가 쓰던 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더군요. 부모님 입장에서 군식구 얹혀지는 것 같으니 고운 소리가 안 나가고 나이 35씩 먹고 사기나 당한다고 오빠를 엄청 타박했나 봅니다. 여튼 부모님이 엄청 타박을 했나 봐요. 새언니가 자기 집엔 말 못한다 그래서 지금 사돈 어른은 이런 거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모님 볼 면도 안 서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새언니 힘들다고 저보고 너가 들어와 살고 내가 거기 가서 살 거다. 그렇게 알아도 이러는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저 사는 집 와본 적도 없는 게 어른인 양. 일부러 부모님 주무실 때 집으로 불러 부모님 주무시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카페도 아니고 집 앞 편의점에서 팔아서 펴놓고 거기에 앉아 그러고 있었네요. 제가 말은 바로 하라 했습니다. 무슨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얹혀 사는 겁니다. 내가 보태준 것도 없고 덜어줄 것도 없어요. 알아서 하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니 새언니한테는 뭐라고 한 건지 저보고 오빠 안 무섭냐고 왜 거역을 하세요? 이러는데 무슨 주상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거역이랍니다. 지나 모시고 살지 왜 나한테 난리야.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차 부숴버리기 전에 말 들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집 올라가서 자는 부모님 다 깨우고 오빠 하는 얘기 좀 들어보라고 했더니 아빠가 네가 날 모시고 살아? 나가! 이러고 엄마도 짜증이 나. 왜 애는 괴롭히냐고. 지 능력껏 나가 사는 앤데 넌 얘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두 분이서 막 쏘아붙이시는데 새언니는 울고 울면서 이게 뭐냐고 오빠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한다며 이러고 있네요. 자기 개망신 줘서 속 후련하냐고 삿대질하는 게 제 오빠란 새끼라니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해줄 텐데 그러면서 너 결혼한다고 남자 데려오면 지가 질려서 도망가게 할 거랍니다. 나이가 35 처먹고 저러고 싶은지 새언니란 여잔 끝까지 쫓아나와서 오빠 제안 생각해보라고. 이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네요. 부모님한테 쫓아내라고 해야겠습니다. 제 방 네 모지리가 쓴다는데 괜찮냐고 했을 때 당장 쫓아내라고 할걸 후회가 되네요. 나이차 많이 나는 오빠가 자상하게 챙겨줄 것 같다던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다들 막장 드라마는 니네 집이 다 찍는다고 하네요. 어휴, 내일 8시 반 출근인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욕 좀 질러주세요. 오빠한테 써먹게요. 다음날 점심때 올라온 후기 글입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와봤더니 반응이 엄청나네요. 제일 많은 반응이 왜 오빠란 새끼가 빙구인가 이거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워놓으셨죠. 강아지로요. 엄마가 여상을 졸업했고 아버지는 대졸이신데 그 핑계로 무식한 년 밑에 내 귀한 자식 못 둔다고 오빠 낳고 7년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눌러앉아 사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고 아빠가 첫째인데도 제사를 안 지냅니다. 두 분 저 태어나기 전 교통사고로 한 날 돌아가셨다는데 엄마는 두 노인네상 따로 칠 거 없이 좋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하시니까요. 엄마 말로는 오빠 갓난쟁일 때 엄마 오빠 밥 주는 기계고 키우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기저귀도 한번 못 갈아보고 유모차 태워 외출도 못 해보고 그저 업어주고 안아주고 해서 4살 때까지 사진 보면 자기 발로 서 있는 사진이 없어요.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땅 부자라 고모랑 삼촌들이 그저 두 노인네 비위 맞춰 재산 좀 뜯어보려고 엄마 헌담하고 오빠만 이뻐라 해서 지금도 친척들이 다 자기 좋아한다고 믿어요. 전 고모랑 삼촌들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엄마 말로는 재산 분할 이후에 만난 적이 없고 하도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오냐오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음에 커서 지 잘못을 단 하나도 모르고 정말 자기가 주상전하인 줄 알아요. 초딩 중딩 때야 또래보다 키도 크고 지금도 한덩치 하는 인간이라 애들이 쫄아갖고 굽신거리고 다녔지만 고딩 되니까 지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전문대 가고 죽어도 남 밑에서 일 못한다고 한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지 1인 사업이라고 어쩌고 합니다. 사장님 명함 파고요. 새언니야 몇 번 본 적이 없으니까 저 인간 말하는 대로 속아서 온 거 보면 똑같은 인간들이겠죠? 저 어렸을 적 기억에는 오빠가 중딩인데 지 승질대로 안 되니까 엄마 뺨을 때렸고 아빠가 그것 때문에 이성을 잃고 오빠 두들겨 패고 엄마는 결국 둘 사이에서 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상담도 받고 치료도 했다는데 변한 건 없습니다. 고딩 때 가출하면서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식으로 편지 남겨두고 나갔다가 이틀 만에 집에 돌아오고 혼자 아무 일 없던 것 마냥 행동하고 우린 유령 취급을 했더니 또 발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화가 아주 많습니다. 아빠는 할머니가 제 앞으로 통장에 돈 넣어둔 거 대학 졸업 후에 오빠 주고 자기 책임 끝났다고 말했더니 바로 그날로 짐 싸들고 나가신 분입니다. 그 뒤로 이사해서 개방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부모 종 못 받아 딱하다 하는데 진짜 주둥이를 쳐버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잘못이 하나도 없다 할 수야 없지만 부모님은 제 군대 가기 전까지도 상담 치료와 가족 상담까지 받아가면서 일부러 저 임신해서 네 동생이 생긴다며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랬다는데 아무튼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가정사 들추면 쟤도 불쌍하다면 불쌍하지만 지가 노력한 것도 없이 유산 받아다가 날린 거면 전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살렵니다. 이제 집 와서 누웠는데 그냥 기분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지난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오늘 저녁에 오빠 내 쫓아냈다고 해서 가보니 아빠가 안 드시던 술까지 드시고 계셨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집에 안 가고 월요일에 잠깐 갔는데 그때도 오빠가 병을 해서 엄마 아빠만 모시고 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네 속상할 거 알지만 아빠가 부탁한다. 오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도와주려고 한다. 네 오빠가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돈 어디다 썼는지 얼마 사기당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사기당한 만큼만 도와주려고 한다. 너가 한 번만 아빠 믿고 따라와 줬으면 한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차별받고 산 세월이 길어 야속했습니다. 오빠는 상담받는다 뭐한다 하면서 의사가 시킨 대로 해주고 애들 거 하도 때리고 뺏어와 착한 일 할 때마다 보상 형식으로 원하는 거 사주면서 저는 어렵게 말해야 들어주셨죠. 전 오빠가 아니니까요. 대학도 취업도 척척 알아서 하는 기특한 딸이니까. 솔직히 커서 부모님께 속내 털어놓으니 그제서야 몰랐다 미안하다 하시는 것도 저도 참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참고 지냈는데 부모님이 저리 말씀하시니 바로 그래 알았다 뜻대로 하시라 이런 말은 안 나오더군요.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알아본 바로는 오빠가 2억짜리 전세에서 딱 1억 원만 건네줬다가 그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거고
건물 경매 처분 후에 남은 돈을 받게 되는 건데 아마 거의 못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유산이 3억이 넘는답니다. 10년 전 3억이니 꽤 큰 돈이죠. 그 유산이 남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빠가 하는 사업이 뭔지 전망이 어떤지 해서 혹시 사업이 힘들다고 하면 아빠 옆에서 딱 먹고 살 만큼만 월급을 주며 5년간 아빠 일 배우게 밥은 안 굶어 죽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 사는 집과 부모님 명의의 모든 재산 다 내 앞으로 물려주겠다고 오빠한테 약속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부모님께는 아무리 망난이라도 자식이니까요.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아빠 말에 알겠다고 난 참견 않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새언니랑 둘이 라면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밥 해놨는데 왜 라면 먹냐 하니까 대뜸 나가서 뭐 먹고 왔냐고, 너 돈 번다고 유세냐? 이러면서 저한테 시비를 겁니다. 화도 안 나고 그냥 동정심까지 들어 대꾸 안 하고 아빠한테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하라고 하니 아빠가 먹던 거 정리하고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0분쯤 뒤에 아빠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났습니다. 정말 저도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는데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사정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감히 짐작도 안 됩니다. 자기는 2억 전부 다 사기를 당했고 유산이 무슨 3억이냐, 2억도 안 됐다. 8천만 원 빌려간 거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간 거다. 처가에 예물도 사서 드렸다. 부모가 그런 것도 안 해주니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척하고 주느라 힘들었다. 내가 하는 사업엔 투자할 것도 아니고 왜 관심이냐. 당장 살 집도 없고 사기당해 빌빌거리는 주제에 끝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오빠한테 다 됐고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만 말해줬으면 좋겠어. 최소한 가족이니까 알고 있었으면 해. 딱 이 말하니까 저 쌍땡이 눈 안 깔아? 그리고 아빠가 오빠를 때렸습니다. 쫓아내면서 8천만 원으로 네 깽값 줬다 생각을 할 테니까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나가라고. 새언니란 여자는 그 와중에 제 방으로 꽁무니 빼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방에 들어간 새언니한테도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이니까 네 물건 챙겨서 나가라. 주소 알려주면 니네 집 친정으로 보내겠다니까 저희 부모님 아시면 쓰러진다고. 이러는 것도 모르고 지금은 둘이만 사는 줄 안다고 사정을 하며 여기서 살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는 쟤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지? 하니까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아빠가 무슨 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에는 일수 찍다가 지금은 접었답니다. 엄마는 그 말 듣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모르셨던 건지 그게 뭐냐고 자세히 설명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사채하는 건데 주로 아가씨들한테 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가씨가 술집 여자란 뜻이란 거. 엄마 그냥 마냥 우시고 아빠는 새언니 보고 그냥 나가라. 이 집에 있지 말고 쟤랑도 헤어지든지 해라. 이러니까 자긴 못 헤어진다고 하네요. 오빠가 빚을 갚아줘서요. 그제서야 웃음이 피식피식 나며 이해가 되더군요. 사채업자랑 아가씨가 만나서 그런 거였고 저런 놈도 자식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도와주려 했다는 사실을요. 사채업 하는 놈이 지는 무이자로 빌려 쓰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웃음이 막 났습니다. 사람이 어이없으면 웃음이 난다던데 막상 제가 겪으니까 진짜 실제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고 1시간쯤 지나 엄마가 오빠한테 도와주기로 한 거 못 들은 걸로 하고 이제 오빠 때문에 속 썩기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러시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빈정거렸네요. 바로 집 가서 이불 덮어쓰고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랑 그저께 내내 부모님 전화도 받기 싫어 안 받았습니다. 그냥 오빠보다 부모님이 너무 믿고 싫었습니다. 오늘은 전화가 정말 몇십 통이 와서 귀찮아 받았더니 너희 오빠 짐 다 싸서 짊어지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알겠어. 이러고 끊었습니다. 오늘 집 가니 아빠 술 드시고 계시고 제 방은 엄마가 치웠는지 깨끗하며 휑하고 그냥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너까지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냥 그 한마디에 저도 막 울어버렸습니다. 이제 착한 딸 노릇은 내가 못할 것 같다. 당분간은 집에 안 오고 제가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나와 차에서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운전해서 집까지 왔습니다. 그냥 지금은 오빠보다 부모님이 더 원망스럽네요. 내 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아직도 오빠 포기 못하고 저러고 계시니까 이제껏 제가 해온 게 뭔가 싶습니다. 우울한 글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오빠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만큼 후련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